행정학 총론하고 행정한류론하고 정책학까지는 주로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이게 정치학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정치학과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대단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조직론, 인사론, 재무론 여기까지는 주로 경영학적 지식을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경영학과 다니는 애들이 이미 다 공부한 내용들을 정부 부문에 적용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유사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주로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어요. 여기는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정책을 사용할 것이냐,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을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 대한 논의라면 여기는 국가 내부에 대한 거예요. 국가 내부의 조직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이냐, 또 국가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동기부여시켜서 일을 하게 만들 것이냐, 또 국가가 돈을 쓰는데 어떻게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국가 내부의 돈의 관리, 사람의 관리, 조직 관리, 이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에 대한 거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중앙정부에 대한 논의예요. 지방정부에 대한 논의 안 합니다. 다. 혹시 이 파트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 반드시 뭐라고 언급을 해줘, 책에. 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줄 뿐이지 아무 말 없이 논의되어 있는 것들은 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앙정부를 전제로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는 지방직 공무원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논의들은 대부분 다 뭐다? 대부분이 아니라 무조건 중앙정부에 대한 논의야. 다만 지방정부에 대한 논의를 감히 하려면 거기에 반드시 써줘. 지방정부에는 이런 식으로 변형돼 있다, 또는 지방정부에는 이런 식으로 도입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만 이제 지방정부에 대한 논의죠. 여기만. 여기는 이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따로 별도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 출제 빈도로 보면 총론은 좀 이게 변동률이 되게 높아요. 총론 자체는 아주 많이 출제되는 때도 있고 아주 적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평균적으로는 4문제 정도는 출제합니다. 그리고 6문제 정도. 그래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한류로는 양이 대단히 적은데 여기는 이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일단 총론에서는 주로 어떤 게 논의가 되느냐, 행정 이론들이 아주 중요하게 논의가 되는데 이것들이 다 뭐냐면 시대별 사회 문제예요. 다 시대별 사회 문제. 그리고 이 시대별 사회 문제에 따른 해결 방안. 1930년 때는 어떤 사회 문제가 있었고 그때의 행정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을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논의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결 방안이 정책인데 이런 논의들이 이제 주로 언급되고 있는 게 행정학 총론에 대한 논의들입니다. 총론은 문제가 4문제 나온다, 5문제 나온다, 6문제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론에서의 지식들이 다 이런 것에 다 활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총론은 문제의 빈도로서 중요성을 평가하기보다는 다른 각 파트의 기본 지식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총론은 다 잘해. 책은 항상 앞부분은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작은 그렇고, 행정한류로는 이거는 통제는 이제 과거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예요. 개혁은 이제 미래에 대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미래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냐와 관련되어 있는 게 개혁이고, 통제와 개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분량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정책학이 있는데 정책학은 행정학 총론보다 양이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4-5문제가 항상 나와요. 4-5문제 틀에 벗어나지가 않아.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이 나올 땐 6문제까지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4문제 미만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문제 중에서. 이건 당연히 뭐예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겠죠. 이건 뭐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론이 있는데 조직론은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정치학보다 훨씬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인사행정도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재무행정도 3문제 중에서 4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론이 있는데 지방자치론은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보통 한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지방직 같은 경우는 한 문제에서 3문제까지 출제됩니다. 그래서 3문제 출제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지방직에는. 그러나 어찌됐건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지방행정론을 포함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씩 다 따져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큰 틀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적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행정학이 이렇게 돼 있나 보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봐두시는 정도입니다.